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로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딱 50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지금 뭐 관심인 가운데 출마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그냥 뭐 이거는 예측이죠. 뭐 그냥 점쳐보겠습니다.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 오늘 그 나경원 전 의원이 SNS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저에 대한 해임,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그다음에 기후환경대사 해임을 얘기하는 거죠. 분명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린 결정일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 뜻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저희 부족도 있었겠지만 전달 과정의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 저는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 생각한다. 내년 총선 승리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또 지금부터 1년 윤석열 정부의 순항과 성공은 내년 총선 승리에 너무도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기 위해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는 당대표가 아닌 국민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일부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를 시정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SNS 글을 올리고 나서 대구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 동화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작년 4월 당선인 신분으로 찾았던 절이죠. 뭐 역대 대선 후보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절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며칠 동안 나경원 전 의원은 이른바 친윤계의 핵심이라고 하는 김장연대, 김기현, 장제원 연대의 장제원 의원을 주로 비판했고요. 이른바 친윤계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다, 뭐 이런 의미의 그 비판으로 보이는데, 대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아랍에미리트 순방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등,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그 틈새를 노리는 거죠. 그런 전략입니다. 저는 뭐 이 전략이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당심 100%로 결정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압도적 다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 대표를 노리는 사람이 당심 100%라는 조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표가 안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공격을 안 하고 윤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겠다라고 얘기를 해가면서, 그러나 친윤, 그 중에서도 특히 장제원 의원과 같은 이 친윤계의 행동은 비판하는, 윤 대통령과 친윤계를 약간 갈라치기 해서 나는 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내년 총선 승리로 이끌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이런 일종의 선거 전략이죠.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저는 뭐 그게 굳이 나쁘진 않은데, 하나 첨언을 하자면 뭐 굳이 장제원 의원하고 그렇게 티격태격 싸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어차피 장제원 의원이 출마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장제원 의원 등 친윤계가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마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할 텐데, 일반 국민이 아닌 당원들한테는 글쎄 그건 좀 애매합니다. 뭐 그걸 누군가 조사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당원들이 친윤계가 이런 식으로 그 일종의 당내에서 그 좀 좌지우지하는 측면,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까 긍정적으로 볼까? 저는 뭐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부정이 더 많냐 긍정이 더 많냐, 장제원 의원의 그 일종의 당내 그 어떤 힘을 발휘하는 부분을 어떻게 볼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건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뭐 대략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건 정확하지가 않은 거고요.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면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윤 대통령과 친윤계를 갈라치게 해가면서 이 당심에 소구하는 이런 전략이 먹혀들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100% 먹혀드는 것 같지도 않다. 뭐 이런 평가가 또 국민의힘 주변에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윤 대통령 외유 때문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그 출마 선언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든 어떻든 간에 사실 외유 전에 출마 선언 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좌고우면하고 있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결정장애 아니냐. 왜냐하면 집권당의 대표가 될 사람이 이런 식의 매사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결정장애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분이 감점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만약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출마하고, 그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저는 뭐 유승민 전 의원 아마 출마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하지 못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은 지금으로 보면 뭐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저는 지금도 불출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3.8 전당대회는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의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의 표심, 수도권의 당심이죠.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을 서로 만나기로 해서, 어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만났고, 그저께는 김기현 의원이 만났고, 내일은 오늘이죠. 오늘은 또 안철수 의원이 만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가가 꽤 높아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자,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이 3파전 양상이면 이제 1차 컷오프를 할 겁니다. 컷오프는 뭐 4명을 할지 5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김기현이 최근에 치고 올라가서 1위를 한 여론조사가 2개가 있었습니다. 김기현, 그다음에 뭐 2등이 대략 나경원 전 의원, 그다음에 3등이 안철수 의원, 요 정도의 4, 5, 6, 7 정도가 지금까지는 유승민 불출마를 전제로 하지 않고 유승민을 넣어서 조사하면 유승민, 황교안, 조경태, 윤상현 뭐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4명 내지 5명, 유승민 불출마를 전제로 하면 4명 내지 5명을 컷오프로 하면 뭐 황교안 아니면 황교안, 조경태 요 정도가 이제 컷오프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중에 2명이 결선 투표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선 투표는 결국 2명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올라갈까요?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중에. 자, 리얼미터가 1월 12일, 13일, 오늘이 17일이죠. 12일, 13일이면 지난 주 말입니다. 조사한 걸 보면 국민의힘 물론 지지층입니다. 김기현 32.5, 나경원 26.9, 안철수 18.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대로라면 김기현, 나경원 두 사람이 결선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 안철수 의원이 받았던 18.5%가 이제 어떤 식으로 쪼개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당선이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이런 흐름으로 보면 안철수 표는 나경원 전 의원한테 더 많이 갈 것으로 봐서 결선 투표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1월 12일, 13일 기준으로. 근데 에브리 CNR이라는 데에서 1월 14일, 15일 조사한 것, 어제 그저께까지 조사한 걸 보면 김기현 29.2, 나경원 23.5, 안철수 22.6, 유승민 9.0 뭐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조사죠. 만약에 유승민이 불출마하면 김기현 의원한테 표가 갈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유승민 표는.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유리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김기현과 나경원이 결선에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김기현과 나경원. 유승민이 불출마하면. 그리고 유승민이 출마하더라도 어차피 유승민이 출마했을 경우는 유승민은 결선에 못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면 결선은 어차피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김기현은 뭐 반드시 포함될 것 같고, 그러면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선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에브리 CNR 조사에서는 김기현과 나경원이 결선 투표에 올라갔을 경우 김기현은 46.5, 나경원은 39.0. 그래서 김기현이 7.5%포인트 앞서는 거로 돼 있고요. 김기현과 안철수가 결선을 할 경우에는 김기현이 42.8, 안철수가 48.4. 그래서 안철수가 5.6%포인트 우세한 거로 돼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의 확장성이 더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50일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0일 동안 이런 흐름의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의 경험으로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잘 반영한 집권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따라서 완전히 아바타처럼 움직이는 집권당 대표는 원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각종 그 여러 가지의 전국 운영 흐름에 사사건건이 시비를 거는 그런 대표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수가 뭐 집권당 대표가 소신껏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거는 다수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다수는, 자,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계속해서 엇박자 나는 거는 곤란하다. 그러나 집권당 대표가 어느 정도 자기의 정치적 경륜을 발휘해서 대통령에 협조하는 모습의 집권당,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텐데 그 그림에 누가 적합하다고 보느냐, 김기현이냐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현재의 국민의힘 지지층의 일반적인 정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1월 그러니까 50일 이상 남은 지금 현재는 김기현 전 의원과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뭐 박빙의 호각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남은 50일 그렇게 되면 아마도 윤심의 강력한 뒷받침을 받는 김기현 의원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김기현 의원이 1차 결선까지 가지도 않고 1차 투표에서 50%를 넘을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넘을 수가 없죠. 왜? 김기현 의원이 1위는 하더라도 안철수, 나경원 이 두 사람이 적어도 뭐 20% 이상 뭐 가져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반을 김기현 의원이 차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어차피 결선 투표에 갈 가능성이 높고 결선 투표에는 김기현 의원은 당연히 들어가고 안철수냐 나경원이냐 이런데 지금 현재 조사는 나경원이 되면 김기현이 이기고 안철수가 되면 안철수가 이기는 걸로 돼 있지만 앞으로 50일 동안 이 흐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거는 누구도 뭐 자신은 못하지만 저희의 경험으로 보면 결국은 누가 되든 김기현 의원을 집권당의 대표로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은 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그냥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결국 김기현 의원이 이제 윤 대통령과 함께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가 되겠죠. 김기현 의원은 수도권에 별다른 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타나 있지만 뭐 대표가 되면 또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역시 내년 총선은 집권당 대표로서 치르는 게 아니고 윤석열 브랜드로 치르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브랜드가 그런데 현재는 국정운영 지지율 이런 점에서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덧셈의 정치를 해나가느냐. 그런데 이미 뺄셈의 정치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죠. 이거는 이제 3.8 전당대회 이후에 그 부분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봉합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브랜드로 끌고 가는 거야. 적어도 연말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50%까지 끌어올리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물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연동되는 것이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민주당이라는 변수를 없애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브랜드로 내년 총선을 치르려면 국정운영 지지율이 50% 정도까지는 육박을 해야 된다. 작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표 이상은 가져가야 내년 총선에서 적어도 과반 정도의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